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명6 동맹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정을 플레이하시는 경우에는 동맹을 개인적으로는 거의 필수적으로 가야 이득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아예 문화 승리로 끝을 내놓은 상태고, 이렇게 이겼죠, 아예.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저는 전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선전포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바로 앞에다가 알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강력한 영국이 지금 도시국가 먹고 올라오고 있었고 했지만 공격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전에 로마 때 옛날에 이제 제가 기습 전쟁을 해가지고 개척지가 이렇게 혼자 쫄래쫄래 오는데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날름 먹고 세웠던 도시가 이 짝기우라는 도시인데, 이렇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선전포고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군사력이 제가 187밖에 안 되는데도 선전포고를 당하지 않았죠. 여기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브래드퍼드는 영국이 여기다 알박기를 했는데 제 인구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수도는 21이고 세컨드 도시는 16이에요. 그래가지고 충성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제가 뺏었어요. 여기를 자동으로 넘어온 거죠, 전투 없이. 그리고 군사력을 제가 뽑은 것도 뭐 하나밖에 없었고, 이 전쟁 코끼리는 뭐 시대 점수 때문에 제가 뽑았어요. 시대 점수 때문에 필요해가지고 뽑았고, 군마 같은 경우는 나스카 얘가 로마에 공격받고 있었거든요. 도시국가여가지고 막타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못 먹어서 얘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는 유성을 먹었더니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뽑은 군사는 뭐 없어요. 예, 보시면 업그레이드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다 옛날 애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공격을 어떻게 안 받았냐. 그리고 내정 보시면은 지금 턴당 1000골이 들어오죠. 따로 이거 뭐 종교 특화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보시면 종교 지금 턴당 신앙 127밖에 안 됐고, 내정 하려다가 지금 종교 가려다가 종교도 원래는 실패를 해가지고 중간에 지금 막 종교도 섞여 있죠. 막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상 동맹 덕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동맹에 대해서 강력함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맹을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뭐 친선 성포를 한 다음에 동맹 탭에 가셔서 여기 리스트 중에 하나 맺으시면 돼요. 물론 이걸 맺으려면 그 동맹 연구가 서로 되어야 되고 남는 동맹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동맹은 여기 사회제도에 들어가서 여기 있죠? 공공행정을 연구하시게 되면 이 동맹을 이제 본격적으로 맺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제가 영국이랑 맺은 걸 한번 볼게요. 영국이랑 맺은 걸 보면 동맹 레벨 현재 최대 3레벨이에요. 동맹은 1레벨, 2레벨, 3레벨이 있는데 3레벨이 가장 최고까지 갈 수 있는 거고, 1레벨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문화랑 종교밖에 없고, 대부분 강한 효과는 3레벨 때부터 좀 발휘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화등맹 같은 경우는 일단 충성식 영향력을 주고받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1레벨부터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구수가 얼마 안 되고 알바끼를 시전했는데 충성심 때문에 되게 화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충성심 자꾸 뺏겨서 조만간 막 몇 턴 후에 막 도시 넘어갑니다 이 난리를 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충성심이 원인이 되는 국가랑 문화동맹을 맺게 되면 바로 충성심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도시가 멀쩡해집니다. 네, 엄청 좋죠. 이게 되게 좋은 특성이에요. 그래서 급할 때 체크하기 되게 좋은 특성이고, 종교동맹 같은 경우도 옆에서 자꾸 종교가 자꾸 넘실넘실 넘어와요. 그럼 짜증나잖아요. 그럼 그때 종교동맹을 맺으시면 우리 종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종교동맹을 맺을 수가 있어요. 영향력을 서로 발휘하지 않으니까요. 자, 일단 1레벨에는 이 두 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레벨쯤은 되어야 좀 강력한 동맹 특성들이 발휘가 돼요. 보시면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경제동맹을 맺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2레벨 때부터 생겨나는 보너스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보시면은 도시국가당 사절 점수 보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절 점수 보너스는 뭐냐면, 여기 도시국가 탭에 여기 있는 턴당 우후도를 더 빠르게 높여준다는 건데,
사실상 지금 영국이 종주국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히려 영국이 저한테 혜택을 더 많이 받아가는 형국이거든요, 현재는. 근데 이제 종주국을 많이 갖고 있는 문명이라면 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2레벨 효과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종주국 특유 보너스를 동맹국이랑 모두 같이 공유한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것도 상대 문명이 종주국을 많이 갖고 있어야 사실 얻을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종주국 특징 보너스가 뭐냐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셨을 때 훈자의 특이 보너스, 아니면 뭐 캔디 특이 보너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모든 경제동맹을 맺은 국가끼리 서로 이 효과를 모두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주국을 많이 갖고 있는 문명과 경제동맹을 맺게 되면 이 효과가 당연히 저한테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겠죠. 사실 저거 맺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절 점수도 유지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하나 체결함으로써 그 모든 보너스를 공짜로 그냥 받는 거예요. 엄청난 효과죠. 그리고 영구동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구동맹도 두 번째 효과가 2레벨 효과가 보시면 30턴마다 이 유레카가 발생하는 건데, 사실 30턴이면 그렇게 짧은 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긴 텀이라 가지고 아마 이게 게임 속도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정확히는 계산 안 해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막 엄청 큰 효과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서 뭐 두 번째 2레벨까지는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거는 3레벨에 들어오는 효과입니다. 그게 바로 먼저 과학을 연구한 국가가 있으면 그 후발주자로 연구하는 국가는 플러스 과학 10%가 붙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교환 부품을 연구하고 있는데, 교환 부품 마우스 오른쪽에 대보시면 동맹 보너스가 있으면서 보너스를 획득 중이라고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현재 로마랑 과학 동맹 보너스를 맺었을 거예요. 예, 연구 동맹을 지금 맺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연구한 것만큼까지만 이 동맹 보너스를 받아요. 여기 보시면 트리아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시대까지만 딱 연구를 해놨어요. 보시면 딱 현대시대, 여기 딱 현대시대 커트라인이죠. 여기까지 딱 연구를 해놨으니까 얘가 연구한 것까지만 보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저 같은 경우 지금 여기까지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로마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거 여기 있는 거 뭐 합성자재라든가 플라스틱을 연구할 때 10% 보너스를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연구 동맹을 맺으실 때는 무조건 과학이 높은 친구들이랑 동맹을 맺으면 되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제 과학력이 더 높아서 이제 나중에 역전이 된 케이스긴 한데, 그래서 연구 동맹은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연구 동맹에 있어서 판단하실 때 동맹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굉장히 강한 특성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플러스 10%가 붙는다는 거. 그리고 문화 동맹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문화 동맹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1레벨 때 충성심 영향력 안 받는 것도 굉장히 큰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되게 좋은 특성이 붙기 시작해요. 교육로를 보유한 도시의 경우 그 해당 도시에 대해서 턴당 추가 위인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동맹을 맺은 국가에 교육로를 꽂게 되면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수지구에 맞춰서 위인 점수를 받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굉장히 좋은 특성이죠. 그래서 대도시에다가 딱 꽂으면 위인 점수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맹국에는 이제 관광 플러스 20%더 얻고 동맹국 10%더 얻긴 하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극후반부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되게 원거리에 있고 문화 자체가 문화 승리를 하려고 하는데 관광력이 너무 안 오른다. 그럴 때 멀리 있는 애들한테 문화동맹을 맺어가지고 관광을 팍팍 올려주면 되게 좋은 특성이죠.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문화동맹은 1레벨과 2레벨이 사실상 가장 큰 것 같고요. 이거 3레벨은 관광승리 사실 다른 방식으로 좀 채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무조건 이걸 위해서 문화동맹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1레벨과 2레벨 특성 때문에 보통 더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동맹은 군사동맹인데, 군사동맹은 사실 그렇게 뭐 특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시야 공유된다는 점, 그리고
다른 동맹국이랑 같은 플레이어를 적대시하면 전투력 보너스가 붙는다는 점, 이제 요 정도만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사실 군사동맹은 뭔가 내정을 위한 시스템은 별로 없긴 해요. 요건 좀 스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종교동맹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교동맹은 사실 어떤 얘도 내정을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서로 종교를 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동맹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종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시면 종교동맹을 서로 맺으시면 되고, 좀 의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동맹국 종교가 아닐 때 다른 종교랑 전투할 때 플러스 신앙력 10이 붙는다는 거, 이게 좀 개인적으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종교 전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동맹국 종교를 믿지 않는 다른 도시에서 종교 영향력 보너스를 받고 있다는 거, 뭐 요 정도가 있긴 한데, 내정에 있어서 가장 큰 동맹은 경제동맹, 연구동맹, 문화동맹, 요 세 개가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동맹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옆에 있는 로마 알박기를 하고 전쟁까지 제가 먼저 걸고 했는데도 군사력이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그렇고, 이렇게 바로 붙어있는 애들이랑 동맹을 하게 되면 엔간에서는 거의 배신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심하고 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가끔씩 이거마저도 통수 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플레이 하시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주변 국가 애들이랑 이렇게 동맹을 맺어 놓으면 전쟁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마음 편히 배째고 그냥 내정에만 올인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불가사의 엄청 많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정만 위주로 하고 다른 어떤 전투나 이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싶으시면 이런 동맹 보너스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가 있고요. 동맹 보너스를 극대로 뽑기 위해서는 보시면 지금 턴당 32골씩 막 받고 있죠. 그리고 생산력이랑 식량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이 교역로 효과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책 효과들 보시면은 무역로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꽂을 수 있죠. 뭐 요것도 여러가지 무역로에 대한 어떤 보너스를 받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정부까지 얻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혜택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정책도 아마 여기 식량, 동맹국 보너스 이런 것도 더 얻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 아마 이게 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동맹국 효과랑 어떤 부분들이 되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동맹국이 되게 좋아요. 활용을 해보시면, 플레이 해보시면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게 될 거예요, 몸소. 그래서 특히 경제동맹, 문화동맹, 연구동맹 이 세 가지는 꼭 챙기시면서 내정을 플레이하시길 권장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팁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